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지만 그들이 숨겨온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솔직함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예의 없음이라 말했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한 배우이자 스타였지만 방송이 끝난 뒤 남은 건 끝없는 논란과 비난뿐이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거의 한 장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여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누구보다 빛났지만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추락했던 그들의 결정적 장면.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입니다. 타프 10일 이주연. 2019년 3월 걸그룹 출신 배우 이주연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그날 녹화에는 MC진과 함께 배우 송재림, 안우현, 곽동현이 게스트로 자리했다. 오랜만에 예능의 모습을 드러낸 이주연은 방송 내내 출연진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다소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토크가 시작되기 전 이주연은 제가 겁이 많아서 말을 너무 많이 걸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MC들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옆자리에 앉은 송재림이 이야기를 이어가자 그녀는 재미없다, 건조하다 등의 말을 던지며 다소 무례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이주연은 라디오스타 MC였던 윤종신이 대표로 있던 미스틱 스토리 소속 배우였다. 이 때문인지 방송 내내 지나치게 편안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사적인 대화 자리인 듯한 느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토크 중 곽동현이 가장 길었던 연애가 90일이었다고 털어놓자 이주연은 비웃는 표정을 지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자신을 4차원이라고 소개하며 맥락 없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이주연은 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꺼냈다. 원래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술맛을 알게 되면서 1년간 거의 매일 음주를 즐겼다고 밝혔다.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시게 돼 신이 난다고 말하며 자신이 술과 노래를 즐기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이 공개된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술을 마시고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연의 느긋한 말투와 태도가 음주 방송처럼 보였다는 이유였다. 방송 후 라디오스타 측이 공개한 클립 영상에도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했다. 결국 이주연은 방송 이후 태도 논란과 인성 논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피하지 못했다. TOP 심예원. 예원은 2011년 그룹 주얼리의 네 번째 세대로 합류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당시 원년 멤버였던 박정아와 서인영이 팀을 떠난 뒤 새로운 얼굴로 영입된 예원은 그룹의 분위기를 잇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주얼리 활동 당시에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며 조용히 팀 활동을 이어갔다. 그 이후 예원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KBS 청춘 불페이와 MBC 무한도전 토토가 프로젝트에 출연하며 밝고 솔직한 매력으로 예능돌로 주목받았다. 2015년에는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헨리와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대중의 호평을 얻었다. 당시 예원은 아이돌보다 예능인으로서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다. 그 같은 해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하게 된 예원은 배우 이태임과 함께 제주도에 거주 중인 쿨의 이재훈을 찾아가며 생활을 배우는 콘셉트의 촬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뜻밖의 사건을 남기며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촬영 중 예원과 이태임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곧 두 사람의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론은 이태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녀가 예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 현장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영상 속 예원은 선배인 이태임에게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며 도발적인 말을 건넸고 반말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예원의 태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우리 결혼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예원을 하차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방송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두 달간 그대로 출연을 이어갔다. 그 이후 예원은 차필 사과문을 통해 대중과 이태임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활동 중단 후 약 8개월 동안 예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SNL 코리아 시즌7을 통해 조심스럽게 복귀했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죽어도 좋아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새끼를 모색했다. 현재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한때의 전성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T.O.P 쿠바로. 그룹 B-레이사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바로는 순박한 인상과 밝은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그는 가수 탁재훈과 함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의 실제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와 그 안의 재료로 셰프들이 즉석 요리를 선보이는 형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방송에서 바로는 가리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막상 셰프들이 재료를 꺼내자 이건 싫다, 저건 못 먹는다며 잇따라 불평을 늘어놓았다. 빵 반죽에 요거트를 넣는 셰프를 보며 요거트는 별로다라고 말했고 동남아 요리를 준비하는 홍석천에게는 동남아 음식 말고 LA 흑인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는 셰프들의 말에 계속 태클을 걸거나 완성된 요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행동이 일부러 만든 캐릭터인지 실제 성격인지 구분이 어려울 만큼 거침없는 태도였다. 함께 출연한 탁재훈은 요즘 젊은 친구 참 까다롭네라며 타이르듯 말했고 바로가 자신에게 장난을 치자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라며 얼굴이 굳어지기도 했다. 음식을 맛본 뒤에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라며 요리를 만든 셰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던졌고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시청자는 방송용 컨셉일 수도 있다고 감싸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싸늘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 바로는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한 인터넷 생방송에서 팬클럽 이름을 캐시연금로 할 걸 그랬다는 발언을 하며 팬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이 발언은 즉시 논란이 되었고 이후 그는 별다른 해명 없이 조용히 군에 입대했다. 현재 바로는 오는 2월 전역을 앞두고 있으며 복귀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위는 클라라입니다. 배우 클라라는 수많은 말실수와 앞뒤 맞지 않는 발언들로 인해 한때 구라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언제나 화려한 미소 뒤에는 사실과 다른 언행이 이어져 대중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잦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KBS 예능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야식 레시피라며 소시지 파스타를 소개했는데 소시지 사이에 파 4줄을 꽂아 요리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보기에도 예뻐야 맛있다고 말하며 직접 고안한 레시피처럼 설명했지만 해당 요리는 이미 오래전 스펀지를 통해 방송된 적이 있었고 해외 요리 사이트에서도 널리 알려진 메뉴였다. 결국 표절 논란이 일었고 클라라는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배우 박은지가 10년 동안 연마한 요가 동작을 선보이자 클라라는 10년이요? 근데 이렇게 해요? 라며 가볍게 비웃듯 반응했다. 요가를 배운 적이 없지만 그 정도 동작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정작 과거 여러 방송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었다. 이중적인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환상 속의 그대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MC 신동엽이 연예인과 사귄 적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 톱스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그가 집착이 심해 손목을 그어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녀의 말이 번번이 뒤집히면서 진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는 의문만 남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능 로드에 출연했을 때 박지훈이 치맥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클라라는 정색하며 아니요, 저는 와인이나 샴페인을 즐겨요라고 답했다. 음식 프로그램에서 박지훈이 치킨을 크게 먹는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냐며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 후 많은 시청자들은 클라라가 치맥을 싫어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불과 6개월 뒤 퀄리티 쇼에 출연한 그녀는 치맥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며 야구도 즐긴다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치맥을 좋아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자제하고 있다는 발언은 이전과 완전히 상반되어 또 한 번 진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그 이후 클라라는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는 소속사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모든 계약서와 카톡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서자 클라라는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디스패치를 통해 실제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고, 거기에는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보다는 오히려 클라라가 먼저 자극적인 사진과 화보를 보낸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같은 소속사였던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회장이 애도를 제안했지만 클라라는 인생은 짧다며 그 시간에 나를 도와달라는 이기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조문에도 참석하지 않은 그녀의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태가 커지자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약 해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며 사과했다. 이후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클라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그녀는 재력가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하며 현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비난의 중심에 섰던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성공한 스타로 자리 잡으며 또 다른 클라라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7위는 구혜선입니다. 허언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로는 배우 구혜선의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그녀는 과거 한 사극 촬영에서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연기에 논란을 빚었다. 역사적 고증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혜선은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그 렌즈는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는 보안용 렌즈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과거 머리 부상을 입고 찍은 뇌 사진을 공개하며 운해가 보통 사람보다 2배는 커 예술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었지만 구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이야기해 대중의 황당함을 샀다. 또 다른 발언도 있었다. 그녀는 과거 예술고등학교 입시에서 유아 그림을 제출했다가 떨어졌다고 밝히며 사립학교라 집안 형편을 많이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예고 입시에서는 유아 그림을 평가하지 않으며 재정 상태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근거도 없었다. 결국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추측에 불과했다. 구혜선의 과장된 발언과 사실 왜곡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그녀의 이름이 다시 세간의 중심에 오른 것은 배우 안재현과의 이혼 사건 때문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구혜선은 연이어 폭로성 주장을 내놓으며 안재현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그녀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임의로 편집해 SNS에 공개했고,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는 암시를 주며 여론을 자신 쪽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공개된 대화의 대부분은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내용이었으며, 그녀가 주장한 외도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성격 차이로 인한 파경이었지만 구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결과적으로 안재현은 국민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약 2년 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반면 구에서는 꾸준히 예능과 인터뷰에 등장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아직 연애 중은 아니다라고 말을 팠고 또다시 신뢰 논란을 낳았다. 6위는 함소원입니다. 배우 함소원은 과거 누드 화보로 큰 화제를 모으며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학력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녀는 한 방송에서 자신이 숙명여대 무용과를 휴학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확인 결과 재학 중 학사 경고를 받고 제적된 상태였다. 숙명여대 측은 학력을 속인 채 입학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복학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소원은 이후에도 숙명여대 무용과 차석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입을 통해 입학했으며 재학 기간은 고작 1년 남짓이었다. 이후 중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활동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그 무렵 그녀에게 중국 재벌 2세 장예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장예희가 100억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지만 함소원이 이를 거절하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많았다. 함소원과 함께 찍힌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은 늘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장예희라는 인물은 어느 중국 매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이름은 중국 인기 드라마 속 재벌 2세 캐릭터의 이름과 동일해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정적으로 장애인으로 알려진 사진 속 남성이 전 태권도 선수 문제성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존재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후 함소원은 한국으로 복귀하며 중국 재벌 연하 남친을 방송에 공개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차 세대를 끌고 와 타고 싶은 차를 고르라 했다고 자랑하거나 질투심이 많아 휴대폰을 세대로 바꾸게 했다고 말하며 그의 재력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서연이나 장윤정급 인지도를 가졌다며 평소 스태프 6명과 함께 다닌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함소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런 일화들을 내세워 한국 방송에 복귀했지만 거짓말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서 시부모와 함께 지낸다고 소개한 하얼빈 별장이 실제로는 에어비앤비 렌트하우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폭발했다. 심지어 부부의 광저우 신혼집도 월세 200만 원짜리 임대주택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함소원은 방송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채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 이후 그녀는 돌연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과 이혼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공동 구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수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함소원은 여전히 남편의 재력과 자신의 성공담을 강조하며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거듭된 거짓과 과장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녀 자신조차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5위는 조정린입니다. 한때 2000년대 중반까지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던 방송인 조정린. 그녀가 갑자기 기자로 전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변화의 배경에는 바로 그녀의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정린 너무 귀엽다, 강경준이랑 잘 어울린다는 칭찬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조정린을 찬양하던 게시물들이 모두 그녀 본인이 작성한 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한 자찬을 넘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들과 스스로를 엮는 망상성 게시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화의 이민우, 배우 조인성, 강경준 등 유명 남성 연예인들과의 썸 이야기를 지어내며 때로는 다른 여자 연예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죠. 예를 들어 그녀가 작성한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민이랑 함께 있을 때 미우 씨 표정이 다양해지는 걸 느꼈다. 자주 웃고 자주 화내고 자주 장난치고 정민이가 여자인 내가 봐도 사랑스럽긴 하다. 민우랑 경준이 둘 다 좋아할 만하다. 또한 조정린이 궁예 채경 역을 맡았으면 좋겠다. 타블로가 라디오에서 조정린을 좋아하는 것 같다. 세 분과 조정린이 사귄다는 소문 진짜인가요? 등 마치 팬이 쓴 듯하지만 실은 스스로를 홍보하는 글들이 대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글들이 모두 조정린 본인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 이미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볼 수 없는 로그인 상태에서만 보이는 세팅 메뉴가 그대로 화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린은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TV조선 사회부 기자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허구에 가까운 상상력으로 글을 써오던 그녀가 이제는 사실을 다루는 직업, 즉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참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던 그녀가 이제는 진실을 기록하는 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조정린에게 글쓰기는 어떤 형태로든 천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위는 한성주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여자로 불리던 한성주. 하지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그녀는 2년 뒤인 1996년 SBS 공채 아나운서로 합격하며 화려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단정한 미모와 지적인 이미지로 사랑받던 한성주는 3년 후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며 완벽한 인생을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과 10개월 만에 파국으로 치달았고 한성주는 졸지에 이혼녀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결혼이 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의 얼굴엔 어디선가 다시 희망이 비치는 듯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또 한 번 비극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2010년 한성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과 홍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임신이 찾아왔고 한성주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깊은 갈등 끝에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이별 후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며 한성주를 향한 악의적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성주의 학력 입사 과정 조작 의혹부터 이혼 이후 재력가와의 금전 관계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인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진흙탕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성주의 이름은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때 대중이 부러워하던 완벽한 삶은 산산이 무너졌고 그녀가 쌓아온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성주의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거짓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일까? 3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다잘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진심 어린 눈물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지영. 그러나 2023년 그녀는 예상치 못한 피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폭로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연인 네포로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까지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털어놓으며 김지영과 함께 동거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네포로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지영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는 이를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얻고 월세까지 대신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아무런 말 없이 잠적했고 몇 달이 지나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새 휴대폰 번호로 나타나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영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상의한 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폭로 내용 전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구시 뉴스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법적 공방도 추가 폭로도 없이 마무리된 점으로 보아 김지영 측이 채무를 정리하고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단지 180만 원의 금액에 불과했지만 그 논란은 어린 나이였던 20살의 김지영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때 유망주 배우로 불리던 그녀에게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쓰라린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2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소유진. 그녀는 특유의 애교 섞인 말투와 친근한 미소로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그만큼 데뷔 초기부터 여러 남자 연예인들과의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활동 중인 라이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이어갔으며 짧은 시간 안에 결혼설까지 나돌 만큼 깊은 관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이 아닌 결별 소식으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특히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대중의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라이머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여운을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가사 속에서 상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래가 발표된 시기와 두 사람의 결별 시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그가 소유진을 향한 마음을 노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방송에서 보여지던 청순한 이미지와는 상반된 여성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당시 퍼지고 있던 양다리설과 겹쳐지며 일각에서는 이 노래가 소유진을 겨냥한 디스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사 내용은 그 시점에 떠돌던 소문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몸매 좋고 애교 많은 한 여성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그 가정을 깨뜨렸고 남편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녀가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자 그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그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로 소유진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을 둘러싼 오해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혼란과 곤혹스러움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진은 늘 그래왔듯 유쾌하고 단단한 태도로 이 모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준히 해온 봉사와 기부 활동을 언급하며 에이 설마요? 라는 짧지만 강단 있는 한마디로 루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만의 품위를 지켜냈습니다. 1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한때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주목받던 두 배우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스크린 밖에서도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던 그들은 한 인터뷰에서 사랑의 리듬에 대한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폭발시켰다. 단 한마디 낮엔 차분하고 밤엔 열정적이라는 발언이 두 사람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발언의 의도가 아무리 개인적이었다 한들 연인의 이름이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상대에게 낮저밤저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렸다. 한마디로 말 한 줄이 이미지 관리 수년치를 무너뜨린 셈이다. 그리고 한동안 과즙처럼 상큼하다는 이미지로 사랑받던 또 다른 인물도 예상치 못한 폭로의 파도를 맞았다. 그가 사랑을 과즙처럼 짜내던 시절 한 연인은 자신이 그녀를 위해 쏟은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폭로장을 내밀었다. 팬이 건넨 값비싼 선물, 연락 두절의 여행,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손에 들린 명품 가방들은 그들의 사랑이 감정보다 자산 관리에 가까웠음을 암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녀는 모든 것이 오해라며 명품은 가벼운 기념품 수준이고 현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중은 이미 그녀의 미소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그녀가 쏟은 땀방울이 정말로 수십억 원의 과즙을 만들어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후원이 만들어낸 인공 감미료였을까? 어떤 이는 그것을 예술적 선택이라 포장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과즙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농축액이었다.